자유당의 당의장에 이어서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기붕은 명실공히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자리를 차지했고 그 여세를 몰아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 야당은 물론 자유당 내부의 개헌안 반대 인사들까지 더하면 개헌 종족수가 부족했습니다. 이기붕은 이정재에게 개헌을 반대하는 이들을 제3세력이라 칭하며 침묵시킬 것을 부탁하고 이정재는 이를 수락합니다. 다음날 이기붕으로부터 극비리에 제3세력 명단이 도착하고 명단을 확인한 이정재는 깜짝 놀랍니다. 명단에는 신익희, 조봉암, 장면 등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자유당 내부의 인사까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인원이 수십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명단을 확인한 김기용이 이들을 어떻게 할지 묻자 이정재는 자유당에서는 조용히 해주길 원한다며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김기용이 놀라 이 많은 인원을 전부 없애냐고 대묻자 이정재는 엎드리는 자는 살려주고 핵심 인물은 확실히 제거할 생각을 밝힙니다. 김기용은 암살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이정재는 김동진을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김기용은 또다시 놀라며 김동진에게 암살일을 맡기려는 거냐며 묻자 이정재는 김동진이 치밀하고 섬세하다며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김기용은 김동진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며 이정재를 강력히 만류하지만 이정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동진은 지금껏 일을 잘 처리해왔고 이번 일로 충성을 시험해볼 기회라며 만일 배신한다면 김동진을 죽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재는 경찰 시절 자신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기억을 되새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당과 경무대를 이용해 권력을 움켜쥐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암살 명단과 함께 자신의 명함 뒤에 글을 쓴 신표를 넘겨줍니다. 의형은 자네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있노라.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군은 안심하고 만일 형이 배신할 때에는 이것을 내놓고 무엇이라도 하여라. 그리고는 김동진을 차기 회장 자리에 염두에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해로운 제3세력의 주모자급을 차례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김동진이 정치 암살 이후에 뒷감당을 우려하자 이정재는 안두희가 백범 김구를 살해하고도 살아있다며 김동진을 안심시킵니다. 이정재와 김동진의 은밀한 대화가 끝나자 김기용이 이정재를 다시 찾아옵니다. 김기용은 김동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며 암살건으로 이정재를 역으로 궁지에 몰 수도 있다고 간하지만 자만심에 찬 이정재는 김기용의 염려를 뿌리칩니다. 같은 시간 자유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승만 종신제를 위한 당론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김두한에 의해 장경근 의원이 구타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기붕은 김두한의 대항마로 이정재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정재는 자신의 친인척인 유지광을 부르고 자금을 지원해주며 젊은 주먹들을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얼마 후 이기붕 측으로부터 저녁 약속이 잡히고 이정재는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서는데 도착한 장소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괴한들의 정체는 이정재에게 돈을 착복당하던 정양원생과 시라소니가 챙기던 켈러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정재를 기습했고 가드 2억 1이 이정재를 지키다 칼에 맞고 버려집니다. 이정재는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동대문패가 시라소니에게 했던 것처럼 집단 린치를 당하고 납치당합니다. 이기붕 측으로부터 약속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김기용이 이정재의 위기를 직감하고 긴급히 이석재와 유지광을 약속 장소로 보내지만 이정재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칼에 맞은 이혁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호송합니다. 납치된 이정재는 정신을 잃고 시라소니 앞으로 끌려갑니다. 시라소니는 자신이 원하던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며 켈러 부대원들을 질책하고 이정재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켈러 부대는 이정재 일에서 손을 떼고 목적을 달성한 정양원도 이정재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정재는 겨우 목숨을 건져 안가로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이정재는 이 사건의 배후에 김동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동진이 이정재에게 원한이 있는 정영원과 켈러 부대를 부추겼고 이기붕의 비서를 사칭해 이정재를 함정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김동진의 배신과 반란을 알게 된 이정재는 켈러 부대와 정영원에 대한 복수는 덮어두고 최우선으로 김동진을 수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김동진은 이미 잠적한 후였고 동대문패를 총동원해도 김동진의 행방이 잡히지 않자 이정재는 초조해집니다. 이정재는 김동진이 정치 암살건을 터뜨리기 전에 찾아내 제거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김기홍이 정치 암살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고 대상도 너무 많은 데다 김동진까지 배신했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간합니다. 고민하던 이정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암살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김동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재의 암살 지령과 제3세력 명단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조직폭력배 동대문패와 이정재 회장의 정체, 정치암살 지령과 명단이 전국에 보도됩니다. 언론은 일제히 이정재를 암살 배우로 지목했고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이정재와 동대문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진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정재를 고발합니다. 보도를 확인한 이기붕은 이를 망친 이정재에게 격노하고 동시에 함께 암살 배우로 지목될까 이정재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정재는 수사 대상이 되고 김기홍은 이정재에게 일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유당의 요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간합니다. 그러나 이정재는 김기홍의 간언을 또 흘려듣습니다. 이정재는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조사실에서 김동진과 대면합니다. 김동진은 제3세력 명단과 암살 지령을 언론에 공개해 이정재와 자유당의 연계를 깨트린 후 살인교사범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으로 주먹계에서 제거할 생각이었지만 한 가지 경무대 대통령 경호 책임자 곽영주의 존재를 개선하지 못했고 그 오차가 그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곽영주가 이정재를 구하기 위해 내무부와 법무부까지 관여하며 동분서주 손을 썼고 이정재의 수사가 진행되긴커녕 경찰이 김동진이 제출한 증거를 인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붕까지 생각을 바꿔 국회에서 김두한이 거슬렸던 터에 이정재가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언론도 잠잠해지자 이기붕은 자유당을 움직여 이정재를 비호하고 결국 경찰과 검찰이 이정재의 편에 서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김동진이 폭로한 제3세력 암살건은 덮여지고 김동진은 다시 잠적합니다. 이기붕은 이정재를 불러 이승만 종신제 개헌 반대 세력이 김두한을 필두로 표결을 막거나 위압하여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국회 방청석에 출두할 것을 부탁하고 이정재는 이를 수락합니다. 이정재는 간부들을 소집하고 김동진 수색에 진척이 없자 서두르라며 채근합니다. 김기홍은 김동진을 언젠가 혼을 내야 하지만 지금은 기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니 김동진을 처단할 시기가 아니라며 후일로 미루라고 간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간부들이 조직의 기강을 위해 배신자를 당장 처단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이정재도 김동진의 함정에 빠진 치욕을 안갚음할 생각에 김기홍의 간언을 거부합니다. 이정재는 뒤이어 이기붕의 요구대로 개헌 표결에 조직원들을 데리고 국회에 출두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합니다. 김기홍은 국회에 출두하겠다는 이정재를 연이어 만류합니다. 이정재는 이미 이기붕 앞에서 결정하고 약속한 일인데 이를 만류하는 김기홍이 의아합니다. 김기홍은 이천 지역구에서 이미 표밭을 갈고 있고 이정재 정도의 위치면 자유당의 뒷배 없이도 무소속으로 국회 입성이 가능한데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에 들러리 서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출마할 때 오히려 유권자의 지지를 잃게 될 거라고 간합니다. 이정재는 일전의 일로 보스로서 체면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김기홍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김기홍은 장래를 생각해서
긴 안목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거듭 간하지만 정신적으로 몰려 있었던 이정재는 겁이 많으면 일을 못한다며 김기홍의 간언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다음날 이정재는 수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도착합니다. 이정재는 이기붕의 지시대로 김두한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이 개헌을 막으려 하면 직접 무력으로 진압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 김두한은 모처에 감금당해 있었고 회의 진행에 무리가 없자 조용히 상황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이기붕의 의도와 달리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안 표결은 단 한 표 차로 부결됩니다. 안가로 돌아온 이정재는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간부들은 개헌안 부결을 아쉬워하는 가운데 김기홍은 개헌이 부결된 이상 더욱 자유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마수는 지금껏 동대문이 클 수 있었던 건 자유당 정권 덕분인데 자유당을 배신하자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고 김기홍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받아칩니다. 그날 밤 곽영주와 이마수는 이승만이 정권에서 물러나면 자신들의 권세도 끝날 것을 우려합니다. 이마수는 과거에는 김기홍이 먼저 자유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달라졌다며 불평합니다. 이정재는 김기홍이 배운 게 많은 사람이라 생각이 많아서 하는 말이라며 두둔합니다. 다음날 이기붕은 부결된 개헌안을 4.4.5입을 도입해 가결이라고 바꿔서 불법적으로 선포할 뜻을 이정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국회에서 큰 반발과 소란이 일 경우를 대비해 이정재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정재가 국회로 출발하기 직전 김기홍은 4.4.5입 개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당과의 결별을 간곡히 간합니다. 이정재는 지난날에 김기홍이 권력과 손을 잡으라고 권했으면서 왜 생각이 바뀐 건지 묻습니다. 김기홍은 모든 것은 사업이었다며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접근한 것인데 지금은 이익이 위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해가 달라졌을 땐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기홍은 4.4.5입 개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노쇠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지금 본격적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대로는 이정재와 동대문패까지 함께 무너질 거라며 위기를 경고하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기홍은 결코 이기붕이 이승만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도박은 끝났으니 새롭게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정재는 여기서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목적했던 일을 꼭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기홍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정재의 목적과 꿈은 이 나라의 젊은 세력들을 모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그것을 꼭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재는 김기홍에게 조용히 뜻을 따라주던가 스스로 갈 길을 정하라며 양자택일을 제안합니다. 이정재는 괴로운 듯 김기홍의 시선을 피하고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이때 국회에 출두할 준비가 끝나고 이정재가 일어서자 김기홍도 일어납니다. 김기홍이 이정재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고 이정재는 인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듯 김기홍을 계속 응시합니다. 김기홍도 괴롭고 답답한 표정으로 이정재를 응시하지만 이내 이정재의 시선을 피합니다. 이정재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듯 김기홍의 어깨를 잠시 붙잡고는 사무실을 나서고 4.4.5입 개헌이 이루어질 국회를 향해 떠납니다.